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시장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도 하반기 우호적 환경이 기대되는 반도체 장비주는 랠리를 이어갔고요.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흐름은 어땠나요? 네, 에코프로가 5거래일 만에 장중 100만 원 선을 재돌파했지만 이후 다시 흘러내리며 99만 9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인데요.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진 오늘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2차 전지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소재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은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선점 업체들의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한, 분리막, 유럽 석권 노린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S&E는 2030년 북미와 유럽 내 한국 분리막 업체의 생산 능력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WCP와 SKI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유럽 석권을 노리는 분리막 업체, 오늘 종목별로 흐름은 어땠나요? 네, 분리막 대장주로 꼽히는 SKI 테크놀로지, WCP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하락, WCP는 오후 들어 상승 반전하면서 강보합에 마감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신고가 기록 후 탄력이 약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리막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1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박차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최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동유럽 순방 중에 윤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 66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서 정부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중 오늘 대부분 종목들의 에너지가 강했죠. 네, 현대코퍼레이션이 증권가의 호평까지 더해지며 11%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웰바이오텍, 삼부토건, 데모 등 주요 종목들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기대감에 꾸준히 관심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향후 가시화되는 성과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종목 잘 선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은 분리막과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 WCP,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데모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한국 분리막 기업 7년 후 주목입니다. 7년 후에 북미와 유럽에서 한국의 분리막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무려 70% 이상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업체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분리막 시장에서 한국 업체가 우위를 선점한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좀 관련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규모 어느 정도까지 보실까요? 강철 대표님. 네, 일단은 분리막 시장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단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 조금 더 관심의 초점이 모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이제 참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일단은
미국 안에서의 이제 점유율을 향후에도 좀 많이 넓혀 나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도 미국 내 이제 전기차의 어떤 침투율 자체가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내에서의 우리의 이제 분리막의 어떤 점유율 자체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전고체 시장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고체 시장이 되었을 때 분리막의 형태 자체가 조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업체들이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7년 후에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K 분리막 업체.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른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WCP입니다. 자, 두 종목에 모두 동일한 신호, 지금 고 사인을 주셨는데 이 고 사인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부터 보면은 SK온의 분리막을 공급하고 있는 분리막 대표 업체죠. 지난 6월에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주가는 좁은 박스권을 형성 중이고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기태 기사님의 의견 먼저 좀 여쭤볼까요? 그 이유를 주신 이유는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분리막 업체의 시장 점유율과 거의 이제 독과점 같은 경쟁 우위에 서 있는 국내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독과점 시장은 이제 70% 장악한다라고 보면 이제 가격 우위나 기술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사고 싶어도 국내에서 사야 된다. 희소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겠고요. 또 하나는 실적입니다. 그동안 고생해왔던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서부터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분리막 업체의 전망은 밝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채택이 완성차 업체로부터 되면 분리막 같은 경우는 다른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단종되기 전까지는 계속 채택이 된다라고 해서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라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다른 소재에 비해서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안정적인 수급과 안정적인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분리막 업체의 전망은 밝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마진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히 좀 잘 챙겨갈 수 있는 안정적인 그 구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준혁 파트너께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뭐 추가 증설이라던가 투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이제 분리막 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이 업체의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기보다는 이 위에 있는 업체의 이제 2차 전지 부분의 점유율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LG 화학에서 이제 분리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삼성 SDI라든지 일부 기업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또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SK온의 이제 점유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일단 시장 안에서의 이견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생각을 해본다면 SKI 테크놀로지가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SK온의 성장에 따라서 SKI 테크놀로지까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분리막에서 어떤 점유율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SK온의 향후에 이제 다른 이제 자동차 업체들과의 제휴라든지 JV의 어떤 설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더 네.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뭐 잘할 수 있다는 거고 SK온도 끌어주고 뭐 미래 성장성도 밝다는 건데, 사실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계속해서 뭐 10만 원대를 조금 넘어섰다가 흘러내렸잖아요. 그럼 이 주가의 답답한 건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기태 기사님? 예. 지금 2023년도서부터 30년도까지 이 분리막 시장이 약 한 17% 연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전체 시장은 한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업체별로 좀 다른 행보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본의 도레이 대형 업체, 대형 배터리에서는
이제 자동차용이겠죠. 그런 쪽에서는 도레이 것을 사용하고 있고 네. 소형 쪽에서는 WPC 걸 사용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WPC 분리막을 받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K온에선 SKIT 쪽으로 분리막을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셀 업체에 이제 납품하는 거 이외에 아까 이제 별도로 BYD라든가 다른 완성차 쪽으로 분리막이 나간다, 이제 협력 업체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될 그러한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고객사 다변화가 되고 있는 기업을 함축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대체로 실적이 이제 적자, 소폭 적자인데 적자폭을 많이 축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분기 때 수익성을 좀 개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출액은 1,942억, 영업이익은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를 보여서 28억 정도를 보여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틀어 올린다라고 하면 네. 흑자에 베팅하는 투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이제 매집한다라기보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향방이 틀어질 수 있는 눌림목 터닝 포인트 그런 구간에서 이제 투자의 타점을 좀 타자가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고가 맞는데 지금 당장 진입보다는 또 눌림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구간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SKI 테크놀로지의 지금 주가를 보면은 주봉으로 길게 봤을 때 상장하고 잠깐 24만 원대로 떴다가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좀 흘러내렸잖아요. 지금 뭐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이 기술력을 믿고 지금 베팅한 분들이 좀 답답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실 것 같은데 주가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강주혁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답한 흐름이라고 이제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가요? 1년도 안 돼서 지금 46,000원에서 지금 거의 10만 원까지 튀었는데 그럼 거의 따블이 지금 한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보면 네, 그러는데 이 네. 상장 시점부터 보자면 그렇죠. 또 그 4만 원대 내려간 게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나서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건 어떻게 보면 시점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목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턴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는 SK온에 대해서 뭐 아직 실적이 난다 안 난다 뭐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저는 이 종목은 단기로 접근할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되 네. 저는 22만 원까지 저라면 한번 몰고 가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예. 해주셨는데 아까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초기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많이 네. 빠졌는 거를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따져보면 충분히 그 네. 가격까지는 저의 의견을 갈수 그대로 있다. 받으셔서 예. 오랫동안 보겠다 그만큼. 예,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전 고점이 한 10만 4천 원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지 않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이제 추세가 4만 원대를 찍고 좀 돌아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잡아서 1차적인 목표가는 10만 4천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20만 원대까지를 좀 보겠다. 장기적인 성장성에 지금 베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WCP로 넘어가 볼까요? WCP는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분리막을 공급하는 분리막 대표 업체입니다. 자, 7월 초에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좀 하향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소폭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거의 제자리입니다. 자, 두 분 모두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기태 이사님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예, 뭐 이제 고객 다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업체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소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본 도레이에 대해서 이제 대형 배터리의 분리막을 받고 있는데 이제 WPC가 그러한 그 진입 장벽의 두터운 쪽을 좀 뚫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삼성 SDI가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없었는데 북미 쪽에서 이제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서 고객사가 이제 레벨업 되니까 다행히 그 밑에 있는 협력 업체도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KI 테크놀로지와 달리 WPC는 기존에 계속해서 실적이 아시겠지만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WPC 같은 경우는 흑자의 폭이 어느 정도
크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 큰 영업이익률이 뭐 그다지 크게 나오진 않지만 네. 앞으로 수율이 안정화되면 영업이익률도 지금 현재 20%대에서 뭐 사실 SKI 테크놀로지보다는 훨씬 더 큰 영업이익률이 보이지만 레버리지 효과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SKI 테크놀로지가 좋냐, WPC가 좋냐, 뭐 그러한 뭐 질문이나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건 WPC고요. 네. 그 다음에 안정적인 분리막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고객사가 확보돼 있고 SK온이 흑자 전환한다고 하면 거기에 향방을 보여줄 수 있는 SKI 테크놀로지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러한 이제 투자 취사 뭐 그런 예. 네, 말씀을 우선 드릴 이제 수가 종목명이 WPC 아니고 WCP. 예, PC가 W- 조금 익숙하죠. 예. 네, 이제 강준영 파트너께서도 지금 고 사인을 주셨는데 WCP가 SKI 테크놀로지에 비해서는 그래도 고객사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탄탄하게 좀 확보가 된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뭐 기술력이라던가 뭐 북미 유럽 시장에서 그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비교를 하실까요?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I 테크놀로지의 점유율 자체가 조금 더 커질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을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향후에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한 2030년까지는 전체에서 한 33% 정도 일단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WCP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한 29% 정도, 30% 좀 안 되게 이제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이기택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일단은 SKI 테크놀로지 부분에 일단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일단 봐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쪽에서는 SK온에 거의 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WCP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은 LG 에너지솔루션에서도 일부 지금 물량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가 탄성은 조금 더 강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원래 이제 미국의 GM이라고 있는 회사가 LG하고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삼성 SDI하고 JV를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를 그냥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자동차에 그냥 바로 꽂을 수 없어요. 모듈화를 해야지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보통 JV라는 회사를 보통 설립을 합니다. 이 얘기 자체는 WCP한테는 조금 더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일단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LG 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WCP가 일단은 뭐 협력사로 지금 나선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른 그러한 행보 자체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SKI 테크놀로지의 손을 두 분 다 좀 들어주셨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모멘텀이 더 나올 수 있다. 자, WCP가 2차 전지 성장세로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 380%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2분기에는 좀 2차 전지주들의 그 실적 우려가 좀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도 지금 좀 하향 베팅을 하고 있고 WCP의 실적 성장세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이사님? 예, 뭐 아시다시피 블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의 특성상 원재료 변동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 니켈 가격에, 망간 가격에, 흑연 가격에 연동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3분기에 뭐 원가가 반영돼서 판가에 반영된다라는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지만 블리막 같은 경우는 거기에 벗어난 소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다른 대안의 투자가 될 수 있다. 소재 쪽에서 블리막이 그렇게 보는 투자자들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IRA 수혜로 이제 직접적으로 방금 전에 강준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SDI가 큰 폭의 증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뭐 WCP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서 뭐 일단은 이번 분기 실적이 중요하겠죠. 뭐 780억에 171억 정도 영업이익을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또한 전 분기 대비도 상향이 된 거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큰 폭의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레벨업은 이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의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IPO 대어로 꼽히면서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이제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공모가가 6만 원이었는데 6만
원을 한참 동안 밑돌다가 지난 6월에 이제 9개월 만에 공모가를 회복을 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 모습입니다. 뭐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이고 앞으로 또 성장을 한다면 홀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가격적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요, 파트너님?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박스권으로 그래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39,300원까지 일단 하락을 했다가 78,0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뭐 더블 정도 일단은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주가가 일반적으로 한 2배 가까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게 좀 일반적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안에 박스권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 일단 염두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네. 작전을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 가격권이 지금 한 65,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상단이 한 75,000원짜리 일단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65,000원에서 6만원에서 75,000원 사이 박스권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크라 재건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유럽 순방으로 인해서 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제 삼각 공조가 마련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뭐 진행형이고 시기의 불확실성도 있는데 기대감이 좀 연속성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이기태 기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예, 뭐 지금 이 재료가 사실 전쟁 중인데 나왔는데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벤트는 이벤트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관련된 종목이 계속해서 한 단계씩 레벨업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사실 여기에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프라 투자가 미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 공장이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인프라 기계 건설 장비나 네. 재건에 들어가는 기계 건설 장비가 거의 유사한 건설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관련된 이슈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 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하는 것이 맞고요. 그 이외에 뭐 네옴시티라든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제 이벤트성 재료라고 하면 차익 실현의 기회를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나 수출 데이터가 잡히는 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눌림목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쪽이 건설 기계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섹터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이슈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는 좀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또 일부 좀 현명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종목으로 들어가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모 그리고 현대 코퍼레이션을 이제 올려봤는데 지금 두 분의 신호는 동일한데요. 데모는 스탑을 주셨고 현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 다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데모부터 볼까요? 데모 오늘 1.73% 뭐 거의 제자리에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모두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이기태 기사님의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예, 뭐 데모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왜 재건 관련주로 엮였냐면 굴삭기 손에 해당하는 그 철 바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굴삭기에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그걸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이걸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르는 것과 타공하는 것과 파쇄하는 것과 잡는 것과 뭐 이렇게 저 앞에 바가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저 바가지를 바꾸는 게 사실은 네. 외산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국내 내재화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 거론이 되는데 사실은 뭐 2022년 실적을 봤을 때 542억에 뭐 영업이익 2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 500억 정도면 뭐 건설기계 그때 이제 밸류를 타당하게 받은 거니까 뭐 주가로 따져보면 막 시가총액이 뭐 지금 절반 정도 주가로 봤을 때 한 6, 7천 원 정도 선이면 타당한 밸류였고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재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 된 이 상황에 네. 굳이 이것을 투자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6, 7천 원대는 매력적이었는데 지금 가격은 조금 오버밸류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데모가 뭐 미국, 중국, 뭐 유럽 이렇게 해외 거점을 확보를 하면서 지금 그 재무를 보면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혹시 실질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나요, 파트너님?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는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재건을 하려 그러면 타공을 해서 뭘 부순다든지 네. 타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잡아서 또 운반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사실 지금 데모에서 사용하는 요 부분 자체는 대부분 탄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뭐 한번 심리상으로는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파괴된 공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으니까 심리적인 이제 관심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해외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의 거점이 일단 있고 수출 비중이 70% 정도 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현대 인프라코라든지 네. 하는 거점이 있잖아요 외국에 거기다가 지금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국 데모가 직접적으로 뭔가 수출하는 부분이 그다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리적인 어떤 부분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 이슈가 나올 때 수급이 몰릴 수는 있으나 그냥 그 정도까지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데모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심했고 주가 변동성이 좀 다소 심한 종목이잖아요. 지금 뭐 좀 약간 오버밸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익을 조금 챙겨야 될지 가격 전략을 들어볼까요, 이사님? 예, 굳이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뭐 앞에 전방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직 전쟁 중이에요. 네. 이 이슈 때문에 만약 주가가 간다라고 하면 사실 현동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굴삭기가 나가야 굴삭기 앞에 달리는 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순서가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뭐 굴삭기 앞에 달리는 게 나간다라고 해서 그걸 꿈꾸는 게 맞나?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서. 네. 그래서 이거 사실은 투자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다수 지금 재건주에 대해서는 좀 동일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어서 현대코퍼레이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오늘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11% 강세로 25,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다 지금 고 사인을 주셨어요. 자, 이건 이제 그냥 단순히 재건주로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강준혁 파트너의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그렇죠. 이거는 재건주로 보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업종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종합상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코퍼레이션도 사실은 종합상사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는 재건 관련된 부분의 얘기들로 이슈가 지금 터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안쪽에서 사업하는 부분들 중에서 자동차 그 트레이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식의 느낌이냐면 이거 재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해서 실적을 뒤져보니까 실적이 괜찮은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실적 자체가 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차 이제 트레이딩하고 이제 종합 상사니까 네. 그런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싶은 대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단지 이제 종목이 어떤 이유가 되었던 일단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 열매의 어떤 과실 자체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증권가에서 그 호실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떤 성장 모멘텀들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지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그 승용차 부품 쪽이 좋고요. 사실 네. 철강도 살짝 좋을 수 있는 환경이고 플랜트가 좋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좀 좋지 않은 쪽은 화학인데 화학 쪽도 이제 향후에 인도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화학 쪽도 높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전 무엇보다 이제 잔뜩 웅크려져 있는 소외주에서 보석을 발견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매출이 작년에 6조 1,000억이었는데 올해 6조 8천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약 한 900억 정도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PER 3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합상사 기업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종합상사 기업의 멀티플이 릴레이팅 구간에 진입이 했는데 그게 국내에서는 포스코 인터 같은 업체가 가장 먼저 이끌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버핏이 일본 상사 기업을 네. 투자하면서 종합 상사 기업이 멀티플이 개선이 되고 있는 환경 속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짧게 가격 들어볼까요? 예, 뭐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가 35,000원을 올려 놓은 상황이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 보니까 22,000원대부터 35,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목표 네. 주가 3만 원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 SKI 테크놀로지, WCP, 데모 그리고 현대 코퍼레이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모멘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상상인 증권이 5% 강세 보이면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아 제지 1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노루페인트 우선주 그리고 대원강업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 대원강업 오늘 2% 조정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2% 다시 상승하면서 6,9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RF 부품 등을 생산하는 무선통신 관련주인 에이스테크 오늘 4%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시간에서 8%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볼까요? 해외 웹 오피스 사업 부분을 한컴 AI 웹 에디터로 분할 신설한다는 공시를 내면서 이 소식 전해지자 5% 강세 보이면서 13,9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론도 보겠습니다. 광통신용 모듈 업체로 5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 14% 급등 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성문전자 우선주가 4%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휴니드 방산주인 2% 하락하면서 6,3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흑해 곡물협정 중단 우려에 오늘 17% 급등한 경농, 시간에서 1.4% 소폭 하락하면서 11,63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메모리 테스트 장비 업체인 네오셈 2분기 흑자 전환 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1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시간에서는 3% 정도 밀리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포커스 HNS도 1.7%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해외 가정 간편식의 인기로 16% 급등한 우양 역시 1% 약세 보이면서 6,1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한중현 파트너 삼성전기, 이기태 기사,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KC텍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삼성전기의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엔 라이징 포인트로 그 MLCC에 가려진 FC BGA에 이제 주목하자
좀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FC-BGA가 MLCC에 가려졌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삼성전기 하면은 MLCC가 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삼성전기의 FC-BGA의 성장성도 그럼 한번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네, 사실 그 FC-BGA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촉발한 AI 대전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올랐고 거기 따라서 이제 뭐 대덕전자나 TLB나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네. 이제 그 안에서 대덕전자가 사실 단연 대장주라고 좀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이유는 대덕전자가 이제 FC-BGA의 그 증설하는 캐파 양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덕전자를 가장 모두가 이제 대장주로 판단하고 있지만 증설하는 양 자체가 클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로 밀어내는 양 자체는 삼성전기가 사실 더 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MLCC의 그 파이였는데 네. 그게 최근까지 업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삼성전기를 FC-BGA 관련주로 보기보다는 MLCC 관련주로 봐서 좀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만 좀 그러면 피어 그룹은 그럼 보면 어떠냐 하면 일본의 이제 이비덴이랑 신코라는 똑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기업인데 네. 그 종목들은 주가가 되게 날아갔거든요. 그 근데 삼성전기만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거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MLCC 업황도 조금 돌아 나오려는 바닥을 다지고 돌아 나오려는 구간에서 네. 지금 멀티플이 이제 컨센서스도 올해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9천억이 나오냐 1조가 나오냐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시총이 12조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2배가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가장 저평가돼 있는 FC-BGA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 좀 그렇게 네. 해서 저는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MLCC 업황이 눌려 있다 보니까 그동안 삼성전기의 수급도 없었고 가격도 오르지 못했는데 피어 그룹들은 잘 오르고 있었다. 이제는 FC-BGA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격까지 좀 눈높이를 높여볼까요? 네, 사실 뭐 최근도 뜨거웠지만 그냥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 네. 차트 봐주시면 이제 위에가 이제 외국인 순매수, 이제 기관 순매수 쭉 보시면 그냥 균일합니다. 올해 내내 그냥 꾸준하게 균일하게 있어왔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는 계속. 최근만 좀 특별하게 그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 차트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차트입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네. 종목들은 다 날아갔는데. 지금부터 좀 열리지 않을까.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올해 및 52주 신고가 국면이었거든요. 이제부터 좀 가격이 열리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턴어라운드에서 목표가를 2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태 기사의 라이징 스탁 아이패밀리 SC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아이패밀리 SC 주력 아이템 로맨의 성장성에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색조 브랜드인 로맨이 일본에서 잘 나간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일본에서 과연 얼마나 매출의 성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최근에 이제 펌텍코리아 화장품 용기 리포트를 좀 보면서 얻은 힌트가 있는데요. 아이패밀리 SC가 1분기 때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비수기인데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펌텍코리아 리포트를 보니까 로맨의 선전에 기인해서 호실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네. 결국에는 이제 하청업체인 펌텍코리아가 좋다라고 하면 그 색조 브랜드 업체인 아이패밀리 SC는 2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힌트를 좀 얻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일본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K-뷰티 말씀드릴 때 예전과 달리 중국보다는 미국, 일본, 유럽 시장에서 동남아 시장에서 선전한 업체를 봐야 된다. 미국을 예를 들자면 잉그루드랩이라든가 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업체가 좋고 일본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아이패밀리 SC가 선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때 호실적을 보였고 2분기 때도 여전히 호실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 그러니까 4월이 좀 안 된 시점에 편의점 로손에 1만 2천 개에 입점을 했는데 그게 완판됐고요. 오. 계속해서 6월, 5월 그리고 이제 7월 달까지 계속해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공식적으로 마스크 해제 이후에 화장품 수요가 촉진되는 그러한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스토리도 참 다행이죠. 예전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일본에서 로우손에서 다 품절이 될 만큼 잘 나가고 있다. 자, 7월 6일에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는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인데 지금을 기회로 보고 접근을 바로 해볼까요? 예, 뭐 지금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2분기 연결 매출 영업이익 추정치가 작년 동기 대비 약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1분기 때 47억 했는데 2분기 때 뭐 거의 그와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비수기인데도 이만큼 성공적인 이익을 보인다라고 하면 하반기 내년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패밀리 SC를 지금부터 이제 조금 접근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타 KC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라이징 포인트 눈여겨볼까요? 예, 최근 들어서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아니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이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주가를 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KC텍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도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보통 반도체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자체를 굉장히 좀 고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부분에 장비와 소재를 일단은 납품하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부분, OLED라든지 하는 부분에 이제 장비들도 일단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비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제 중국 지금은 미국의 어떤 AI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에 시장의 반도체 업체들 좀 편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습니다만은 또 한축으로는 중국이 이제 자국의 어떤 반도체 굴기를 다시 한 번 더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원래 CMP 셀러리라든지 하는 이러한 장비들은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장비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KC텍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일단 국산화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드렸던 두 가지 모멘텀 현재 중국에서의 어떤 반도체를 사리기 위한 그러한 형태 자체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반도체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한다면 당연히 웨이퍼의 기술 자체가 웨이퍼의 수요 자체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공정 부분에 대한 장비들의 수요 자체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같이 네.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에서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하셨으면은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눈높이를 높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뭐한 3만 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가 이제 바닥 부분을 잡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항상 의미가 있는 부분은 거래가 동반되어 있는 부분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래가 다시금 동반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지금 아래쪽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반해서 조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목표는 일단 3만 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지금 박스권의 하단 가격권이 2만 원 언저리 네. 일단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이 동반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중현 파트너의 삼성전기, 이기택 이사의 아이패밀리 SC, 강준혁 파트너의 KC텍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대원강업입니다.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 등을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주로 오늘은 2%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분위기 좋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4위 종목은 오상자이엘입니다. 7거래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자회사의 사업 확장, 협력사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등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오늘 5% 강세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3위는 퓨런티어입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오늘 23% 급등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1,500억 넘는 거래 대금 실리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3%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해외 웹 오피스 사업 부분을 한컴 AI 웹 에디터로 분할 신설한다고 장 막판에 공시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5% 강세 보였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시간에서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Y2 솔루션입니다. 전기차 충전기에 사용되는 파워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긴 윗골이 달면서 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52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며 거래량 1위 기록 중입니다. 현재 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Y2 솔루션부터 볼까요? 전기차 충전에 이어서 라이파이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 견인해 갈 수 있을까요? 네, Y2 솔루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라이파이가 이제 국제 전기 전자 공학자 협회 여기서 표준 기술로 지정됐다는 이슈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라이파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그 빛을 뜻하는 라이트랑 우리가 아는 와이파이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이제 인터넷 통신을 한다, 좀 이런 개념인데, 오늘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좀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2010년대 중반, 2015년, 16년 이때 사물 인터넷 처음 얘기 나오면서 그때 한번 좀 나왔던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좀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네, 뭐네, 어쩌네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좀 이 테마 자체가 좀 여러 갈래로 파급력이 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서 이런 테마에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라이트론 말고도 이제 이제 Y2 솔루션 말고도 휴니드나 라이트론 역시도 같은 테마로 좀 움직인 이력이 있습니다. 네, 테마의 파급력은 그리 강하지 않은 걸로 보신 것 같네요.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3 퓨런티어도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하반기 수주 증가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정규장에서 23%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향후 주가 전망 들어볼까요? 네, 오히려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Y2 솔루션보다 좀 더 볼만한 게 이제 퓨런티어라고 봅니다. 이제 주말에 이제 그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드디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1호 양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할까? 이제 주말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 관련주 하면 특히 크게 세 개거든요. 하나가 명신산업이고, 하나가 서현이하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퓨런티어인데, 이 중에 양봉을 유지한 채 심지어 강한 양봉을 유지한 종목은 퓨런티어가 유일합니다. 퓨런티어는 이제 삼성 전기에 이제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그 공정 장비를 공급을 하는데, 그 삼성 전기가 테슬라에게 공급하는 그 루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퓨런티어가 이제 그 사이버 트럭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2차전지에만 좀 집중이 돼 있지만, 하지만 자율주행 쪽 FSD죠. 이쪽은 좀 생각보다 많이 좀 부각이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의 그 언급만 있어도 자율주행 테마들이 한 번 더 좀 이번 주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퓨런티어는 지금부터 조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포스코홀딩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에 힘입어서 7%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거래 연속 강하게 상승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저는 최근의 주가를 보시면 좀 많이 서 있습니다만, 한 중장기로 보시면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게,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전지 랠리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외받았다가 이제서야 좀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리튬 쪽이랑도 연관이 있으면서, 그리고 본업인 이제 열연 뭐 이쪽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본업 쪽에서도 지금 철강 쪽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어서 본업에서도 지금 이제는 하방이 지지가 돼 있고, 이제 신사업 쪽으로는 리튬 쪽 이쪽에 대해서도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한 40조 레벨인데 50조 이상은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열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50만 원 리포트가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는 그거 이상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자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는 월요일부터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오늘 장중 한때 1%선 넘게 빠졌는데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선전도 오늘 0.6% 정도 빠졌네요. 오늘 홍콩 증시는 태풍 경보 발령으로 휴장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중국 증시에서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6.3%로 전분기 대비 1.8%포인트 증가했지만 외신들의 예상이 7%가 넘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반등을 기대했지만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닥스 지수 0.1%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독일을 필두로 유럽 국가들이 태양광 모듈 생산 분야에서 중국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45%를 재생에너지에서 확보하기로 결의했는데요. 특히 독일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대대적인 확충을 선언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캬크는 0.68% 소폭 밀리면서 개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불어난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치솟은 에너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